네, 이슈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죠?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6.19 대책인데, 6.19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기존 주택 시장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문을 연 수도권 견본주택에는 주말 전후로 해서 이 사흘 네. 동안 18만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에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영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6.19 대책 나온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글쎄요, 일주일 동안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지만 요즘 워낙 기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까지 봤었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아직 이제 가격 흐름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방향성이 아직 이제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대단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네. 좀 더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장의 평가는 이제 6.19 부동산 시장 대책 대응 방안이 다소 이제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정부의 인식은요, 이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열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응 방안에서 나왔던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네. 보도자료 속에서는 그 서두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전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과열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 이제 국지적인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국지적인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하겠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네. 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가장 직격탄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 이 강남권에서는 지난 6.19 대책 일주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현재 개포동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대표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주로 어떤 고객분들이 지금 중개업소를 많이 찾으시나요? 현재는 뭐 매수자나 매도자나 지금 관망세로 있어서 찾는 고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실제 그러니까 문의 같은 게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대폭 줄었죠. 네. 요즘 정부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단속과 관련해서 주변 가게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속이 지금 2주간 계속되고 있어서 거의 휴전 상태 있죠.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문 열기가 곤란해서 외부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저녁 늦게 잡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저녁 늦게요. 네. 낮에 네. 그럼 낮에는 문을 닫으시고 밤늦게 문을 여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꽤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잡무 처리를 위해서는 일을 늦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사장님 그러면은 솔직히 단속을 피해서 밤 늦게 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단속이 있을 때는 특별히 잘못이 없어도 서로서 네. 먼지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 문을 닫는 상황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세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제 매매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네. 집을 구하는 세입자분들이나 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집을 빼야 하는 임차인들의 불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반달 넘게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예.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까지도 지금의 분위기가 피해를 좀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현재의 이런 분위기,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6.19 대책에 이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사에서 또 8월에 나올 추가 대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8월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또 정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시장 흐름의 결과로 인한 건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중개업자의 책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그 책임 넘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책임 넘기기라는 생각이시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개포동에서 네.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털어서 먼지 먼지 안 안 날 나는, 수 네, 없기 중개업이 때문에 어디 저녁에 있겠네요. 연다. 그런 측면들이 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사실은 이제 저녁엔 퇴근을 하고 사실은 자기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네, 저런 그 변칙적 또는 아니면 약간 이제 비전형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좀 관망세라 하더라도 사실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강남권 중개업소들이 좀 오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시세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강남 내 재건축도 이제 내년부터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렇죠. 적용된다라고 네. 하면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막바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양극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는 게 네. 간혹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그 법률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된다 아니면 이제 적용이 된다 내년 초부터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는데 원래 이제 법률은 상당히 역사가 좀 됐습니다. 네. 2006년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 말까지 한 차례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적용이 유예가 됐다가 그렇죠. 올해 말까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유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예가 된 이후에 재유예가 안 된다면 이제 내년 초부터는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이 적용이 예, 된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제 기준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기준이 뭐 여러 보도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네. 예, 그 관리처분 계획 그 승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네네. 연말까지. 근데 이제 예. 승인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승인 신청까지 올해 연말까지만 한다면 예,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승인과 이제 그 신청과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승인이 좀 어렵고요. 신청은 이제 뭐 승인을 받기 위한 일종의 이제 요식행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절차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이미 이제 지금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서 뭐 승인 신청을 받았다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어떤 단계 이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이러저러한 사유로 좀 딜레이가 돼 있는 그런 지역들은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들의 어떤 차별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상당한 어떤 가격의 어떤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격 차별을 얘기하셨으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강북과 강남을 좀 비교해 보면 네. 지금 뭐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하락했다 이런 얘기 들리고 반면에 상계 주공 네. 3천만 원 하락했다. 네. 가격 차 그러니까 떨어질 폭을 보면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북고 남저 예. 뭐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구매 가능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가능 능력, 예. 구매 가능 능력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권의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상승의 폭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원래 가격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좀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절대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 구매자가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느낀다면 대체제를 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제를 찾게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점점 쌓여가다 보면 상승률 또는 이제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북고 남저 현상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북고 남저 이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뭐 그동안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프리미엄 요인 중에 하나가 파락군 수요가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교육 관련 정책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 얘기 나온단 말이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호재가 됐던 악재가 됐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제 외고나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 네. 이런 것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교육 시설들이 있기 이전에 이제 고교 평준화 시절 회귀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외고 자사고가 뭐 존재하지만 이미 평준화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현재 그 고등학교는 좀 철저하게 좀 계층화돼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입사를 할 때도 또 대학에서 이제 뭐 면접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재 어떤 상황들은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좀 우수한 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약간 이제 본고사 시절 같은 향기가 나기도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외고 자사고가 이제 설립 이전의 상황을 그 당시 회상을 해보면 우수한 학원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부모 세대의 직장 정을성이 뛰어난 어떤 그런 지역이 주택 가격 상승을 이제 상당히 주도를 했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어디냐? 역시 이제 강남권이었는데 역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락군 지역 뭐 이런 네. 지역이었는데 뭐 이런 어떤 그 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코 뭐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강남권이 지금 좀 관망세라고 한다면 수도권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뭐 주말 사이에 그러게요. 예. 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처럼 좀 뜨겁다라는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오히려 대체제로서 부상을 하고 있다, 각광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그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해서 현재 이제 상황들을 본다면 아마 이제 시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차의 문제다. 네. 예.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대책 발표에서 보면은 이제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전매 제한은 이제 6월 19일 이후에 분양 공고를 한 지역부터 적용을 바로 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금융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LTV, DTI의 강화는 7월 3일부터 실시하기로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네.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이제 조합원당 이제 그 3주택까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이제 그 허용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1주택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물론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가능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1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이거는 이제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하려면은 일단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네. 국회 의결을 받고 나서 또 이제 시행하는 시기를 또 잡아야 되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날짜가 픽스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규제들이 아직은 도달하지 않는 그런 그 짧은 순간 또는 그런 일정한 순간 그런 시간 안에 이제 서둘러서 이제 막차라도 타야 되지 않느냐. 네. 주택 구입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에 말씀하신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역시 이제 대체제 풍선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풍선 효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적인 풍선 효과와 그다음에 부동산 종목별 풍선 효과를 한번 나눠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역적인 이제 풍선 효과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기 수요가 아파트 종목이라는 그런 어떤 종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이미 이제 지정된 40개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옮겨지는.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지역으로 이제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개별 부동산 종목별 이제 그 풍선 효과는 동일한 어떤 규제가 있는 40개 지역 내에서 종목을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갈아탄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뭐 이런 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이 얘기가 다른 분들의 시각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어떤 대체 투자라든가 풍선 효과가 미칠 만한 영향이 네.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그 의구심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그 투자 열풍이 불었던 아파트에 비해서는 차익 거래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자산이 아니겠느냐. 네. 이제 수익 거래, 수익형 상품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체 투자 성격이 좀 약하다.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일시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 대책의 이제 정부 목적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건데 네. 그 문제시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갭 투자 갭 투자. 열풍이었습니다.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게
갭 투자 성행은 여전하다고 하는데 그럼 보유세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를 이제 인상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보유세가 좀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세를 인상을 이제 좀 급하게 하게 되면 또 이제 거래세를 또 인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에 따라서 보유세의 어떤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이 6.19 대책에 포함될 뻔했다가 빠진 이게 투기 과열지구, 그렇습니다. 이 지정 여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높은데 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약 이제 한두 달 정도 8월 달에 이제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어떤 세력, 그러니까 뭐 어떤 매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매수의 어떤 매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제 카드가 나올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다면 뭐 재건축 시장에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먹구름이 낄 가능성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책으로 나온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네. 그 규제의 강도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은 그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이 되면 네. 일단은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1세대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예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예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의 어떤 동맥경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8월 달이면은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자, 뭐 6.19 부동산 대책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만 좀 총평도 부탁드릴게요. 예. 역대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본다면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제 급선무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쏟아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아마 변화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변화를 본 이후에 자세히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죠. 종합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이러한 이제 그 결정이 될 때까지 아마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어떤 그 6.19 대책은 현재 정부 규제의 어떤 척후병 역할을 하고 있는 척후병. 좋은 것이 아닌가. 비유신 것 같네요. 네, 예, 하여튼 척후병 역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을 본다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미 유동성 장세는 이미 종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 그렇죠. 시장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가치주, 뭐 자산주 하듯이.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개별 종목 장세로 이미 예전부터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서 아마 이제 뭐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신설 역세권,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이 뭐 증설이 되는 어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아마 그 뭐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투자의 어떤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상승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 크기가 한정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뭐 하나의 어떤 뭐 회자되는 얘기들을 조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 이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시장이 이긴다는 얘기죠. 다만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얘기, 동일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양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